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윤 대통령이 직접 지금 오늘 한남동 관저에서 권영세 그다음에 권성동 이 쌍권을 예방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거 준비를 잘해서 꼭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 주기를 바란다. 이기기를 바란다. 예, 내가 떠나지만 이런 그 아쉬운 당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한 번은 이제 서면 인터뷰고 서면 입장문이고요. 이번에는 직접 육성으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제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모들이 전부 사의를 표명했는데 아마도 반려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의를 전부 반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헌재 요지가 이제 비교적 자세하게 또 나오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요 관련 내용, 여러분께, 헌재의 선고문 요지를 핵심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장일치로 8대 0으로 인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야, 이재명이 요 인간 정말 대단한 인간이네요. 아니, 과태료 이번에 대장동 재판에 안 나와가지고 연속 4번이나 안 나왔잖아요. 과태료를 법원에서 부과했지 않습니까? 이의 신청서 2건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야, 이런 인간이 과연, 야, 이거 대통령에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나? 정말 기가 막힌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중국 언론에 여러분들, 중국 측 반응이겠죠. 왜냐하면 중국 언론이라는 게 뭐 개인 언론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중국에서요, 신화사 통신의 반응이 아니라 팽배신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결국 관영통신이죠. 관영 신화사 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팽배신문에서도 보도를 했어요. 야, 벌써 중국 언론이 상당히 흥분하는 거가 아닌가. 예, 우려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윤 대통령이 권성동하고 그다음에 그 권영세 2명을요 오후 5시부터 5시 30분까지 예방을 받았습니다. 요 쌍권 말고서도 이제 신동욱 수석 대변인 그리고 이제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동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7시부터 17시 30분까지 권영세 그다음에 권성동 신동욱 강명구가 의료차 관저를 방문했다. 그래서 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고 윤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성원해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요, 대선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뜻을 내놨어요.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윤 대통령이 이에 앞서서 입장을 내놓은 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서면 입장문이 되겠습니다. 서면 입장문. 제가 아시아 투데이 유튜브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 방송에서 직접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트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면 인터뷰, 서면 입장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드림. 예. 자, 나라 걱정은 뭐 변함이 없으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간부 전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반려 조치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반려 조치하면서 하신 말씀을 보면 한덕수 대행이 정 실장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 조치했다. 그러면서요, 이것은 현재
경제와 안보 등의 엄중한 상황에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참고적으로요, 2017년도 탄핵됐을 때도 한광욱 당시 비서실장하고 김관진 안보실장, 요 고위 간부들이 차기 대통령 선거 때까지 계속 근무한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심란하시겠지만은요, 힘을 내서 우리가 대선에서 정말 이겨야 된다. 대선에서 꼭 이겨야 된다. 이런 각오로 끝까지 같이 투쟁 대열에 동참해 주실 것을 저도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번에 윤 대통령이요, 12월 3일 선포해서 122일 만에, 그리고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윤 대통령이 이제 선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5개 탄핵 사유 모두 이건 우연우위법성이 크다. 그 중에서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요것도 상당히 우연성이 크다. 중대하다. 그리고 헌법수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 이런 취지. 자, 그리고 내란죄를 처리한 거 특별한 절차가 없었어도 이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야당 전행에 책임감을 느꼈겠지만은 협치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말이죠. 여러분께 참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도 뭐 여러분도 참 괴로운 순간이 아닌가. 참 굉장히 괴로운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5개 사유를 모두 다 중대한 우연우위법행위로 봤어요. 그래서 이 판결 요지를, 핵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자, 우선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인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이게 이제 헌법과 개헌법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계엄 선포 이유를 주장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줄탄핵,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예산 삭감 시도, 이런 것이 계엄 선포 당시에 중대한 위기 상황을 이런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에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 위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위기 자체를. 자, 그런 게 이제 이 절차적 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위기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우연우위법성을 지정한 겁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 부서 이런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 자, 그래서 피청구인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신설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는데도 계엄을 선포했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하지도 않았다. 그리고요, 군경을 통해서 국회를 봉쇄하려 한 부분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김영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고 곽정근 사령관에게 의결 종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한 점, 이것을 언급하고 국회의 권한 행사를 이것은 방해한 것이고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그리고 국회의원의 심리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오늘 선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포령 1호와 관련해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그리고 정당 대조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 민주주의, 그리고 권력분리 원칙을 위반했다. 그리고 선관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도 모두 우연우위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윤 대통령이 군경을 국회에 투입한 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고 헌법소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야말로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명백한 잘못이다. 그래서 피청구인은요,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에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를 부정했고 병력을 투입시켜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더라 하는 이런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고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 그러면서 말이죠.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우애를 끼친 것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지금 그동안에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시간짜리 내란이다. 그런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 경고용 평화적 계엄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윤 대통령 주장을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법 남용의 역사를 제한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그래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예. 그 다음에요. 내란죄 철회 특별한 절차 없어도 가능했다. 그래서 절차적 문제가 없다. 이를 강력히 또 판시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이거 하나가 80%의 탄핵 소추 사유가 없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이것 때문에 각하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 측이 말이죠. 지금 형법상 내란죄 위반을 소추사유에서 제한 거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 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 그리고 소추사유에 내란죄 위반이 없었으면 의결 정족수를 충정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이거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 예, 그리고요. 탄핵소추권 남용과 관련해서도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이 됐다. 따라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2회기에 걸쳐 발의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주장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요. 1차 탄핵소추안이 478회 회기에서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번 탄핵소추안은 419회 임시회의 회기 중에 발의된 것이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요. 정영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 발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보충 의견.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탄핵을 인용하면서도 야당이 주도한 국회 권력의 남용 문제는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해서 여러 고위 공직자들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가 됐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제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견이 반복됐다.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일부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그 계엄의 불가피성을. 그런데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이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계엄의 일정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가 어렵고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 그리고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피정부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정부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가 어렵다. 예. 정말 답답합니다. 예. 정말 답답하군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이렇게 만장일치인데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조리 윤 대통령 변호인 측 주장을 전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만장일치인데 왜 이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요. 지금 중앙일보가 취재를 많이 했네요. 예. 변론 종결로부터 무려 38일. 만장일치 밤이는데 왜 그렇게 늦어졌나 이겁니다. 자,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63일이 소요가 됐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접수로부터 기각까지가 63일. 그리고 이제 18일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변론이 종결된 것부터 선고까지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것부터 11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38일이 걸렸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이 걸렸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걸렸냐. 자, 제가 요거를 한번, 요 자료화면이요. 중앙일보에 잘 나와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자료화면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 딱 탄핵소추 접수돼서부터 첫 변론까지 18일.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변론에서 선고까지 14일, 11일, 38일이나 이렇게 걸렸어요. 제일 많이 걸린 거죠. 제일 많이.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중앙일보가 이제 법조인들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해설을 하고 있어요. 해설. 네, 중앙일보가. 자, 그래서, 우선요. 이번 판결문의 결정문의 특징을 보면요. 탄핵 인용과 관련해서 소수 의견하고 별개 의견이 전혀 없었다. 보충 의견만 있었는데 그것도 입법 제도 개선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쟁점 5개 쟁점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일치했다는 의미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근데 왜 시간이 많이 걸렸냐? 이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과 간 이견이 이제야 늦게 해소된 것이다. 그리고 결론은 냈지만은 국민 통합을 고려해서 일부러 늦춘 것이다. 예. 자, 그래서요,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는요, 전원 일치 의견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탄핵 인용 조건인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결론은 변론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나온 것 같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상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를 두고 논의가 길어졌을 것이다. 예. 그 다음에 한상훈 연대 법대 교수는요, 선거 요지를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정 책임자로서의 고민과 책임을 느꼈을 거다. 그런 부분은 존중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윤 대통령과 지지자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탄핵 반대 주장을 설득하고 통합하려고 시도하느라고 선고가 늦어진 것 같다. 예. 그 다음에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는요, 또 갈수록 격화하는 집회 분위기를 식히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상훈 연대 교수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헌재가 서부지법 남동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격앙된 분위기를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도 고려해야 했다. 그래서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요, 이재명의 2심 선고 결과를 두고 재판관들이 판단을 바꾸지는 않았겠지만은 선고 시점을 조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또 이와는 다르게요, 재판관 간의 이견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요, 변론에서는 내란 관련 언급이 많았는데 결정문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중대한 위헌위법이라는 부분에 중점을 줬어요. 그래서 변론 종결과 결정문 작성 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예, 달라진 것 같다.
자, 그러면서 이 장 교수는 내란 중심으로 논의할 때는 의견이 대립했는데 비상계엄 자체의 우연성과 중대성 쪽으로 논의 방향을 바꾸고 이견을 좁히느라고 결정이 늦어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재현 동아대 교수는요, 지금처럼 8인 전원일치였다면 늦어도 3월 중순에는 결정됐을 거다. 그런데 국회 군병력 투입과 같은 사실관계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 최종적으로 인용 의견이 다수가 되면서 인용에 반대했던 분들도 결국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위해서 무게를 실어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요, 일부 재판관이 평의해서 결론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음으로써 이제 굉장히 장사가 어렵다는 얘기죠. 쉽게 보면은.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또 이 한상희 건국대 이 지금 교수의 경우에는 일부 재판관이 평의해서 결론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결정이 늦은 것으로 보이고, 선거 요지에는 국회가 잘못한 부분이 언급됐는데 이런 부분을 넣는 것으로 타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김대환 서울시대 교수의 경우는 갈등이 격화하다 보니까 헌재가 최대한 설득력 있는 판결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시간이 필요했다. 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재현 동아대 교수는 지금처럼 8인 전원일치했다면 늦어도 3월 중순에 결정됐을 거다. 국회 군 병력 투입 등 사실관계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용 의견이 다수가 되면서 인용을 반대하던 예. 사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예. 자, 의견들이 하여튼 뭐라 그럴까요? 헌재 결정 정당성을 위해서 무게를 실어준 것이다. 무게. 예. 그리고요, 또 선거 요지에는 국회가 잘못한 부분이 언급됐는데 이런 부분을 넣는 것으로 타협이 되다 보니까 늦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김대환 서울시대 교수는요, 갈등이 격화하다 보니까 헌재가 최대한 설득력 있는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중국 입장입니다. 중국 신화사통신 입장이 결국 중국 입장이죠. 왜? 신화사통신 관영이잖아요. 아니 중국은 다 관영이죠. 예. 자, 관영 언론들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통령 파면 후 한국은 60일 이내에 다음 대선을 치러하는데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이재명이가 가장 유력한 후보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정권교체를 원하는 반면에 여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33%에 불과하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3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3심 진행 상황이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 예. 그리고요, 또 유력한 대선일은 6월 3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팽배신문의 경우에는요, 윤 대통령 파문으로 한국 정치권의 근응충록, 여러 영웅이 사슴을 쫓는다는 뜻으로 여러 정치 세력의 대선 각주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군웅 촉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민이 곧 시작할 것이고, 비양디 중산대 비양다 중산대 국제대학원 교수는요, 탄핵 인용으로 한국 정치가 점차 정상 궤도로 복귀할 것이며 정치권과 사회가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한국의 보수 세력들은 차기 대선 준비에 주력할 것이며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로서는 이 대표의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 정도로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